오늘 6차입니다. 집에서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꼭 보셔야 될 문제인데 일단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일단 약술에서의 우리 기억합시다. 비문학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비문학은요. 항상 주의합시다. 정의, 분류, 그리고 인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은 답이 나오는 걸 박스 쳐주면서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기본 베이스가 약술 같은 경우 본문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죠. 왜? EBS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접근해 주셔서 독점적 경쟁시의 모형에 대해 잘못 이해한 학생을 찾고 올바르게 수정하라 나와 있죠. 민수, 지음이, 무한히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는 수많은 기업이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모형을 지니고 있다.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설렁탕은 맛이 각각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체 가능하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독점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 수요 곡선과 형태가 동일하다 나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어디? 본문에 있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모형은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국제 독점 시장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시장 모형이다. 여기서 뭐에 대해서 독점적 경제 시대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다시 두 개를 쪼갰죠. 완전 경쟁. 자, 왕제는 뭐냐? 수많은 기업이 정리하면서 할게요. 수많은 기업이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자동차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독점, 뭐 담배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점적 경제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이때 차별화된 상품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보셔야 되겠죠. 설렁탕 판매하는 음식점 많지만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대체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완전 시장의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 시장 뭘 이야기했습니까?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나눌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에 상품을 팔리지 않는다.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유자로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완전 경제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에 따라 음의 기울기를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반면 독점 기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 시장의 경우와 이 반면으로 독점자의 경우를 두 개 비교시키고 있죠. 시장 수요 곡선이 그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자의 개별 기업은 한개 비용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을 기업이 있다고 하자. 기업의 공급량이 101개로 늘리면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한 개 수입은 100원, 한 개 비용은 50원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한 개를 추가로 공급하여 50원의 추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이유는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비용을 뺀 수익을 의미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익이 총비용보다 커야겠죠. 돈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양변을 상품 공급을 나누면 판매 수익, 공급량 판매 수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겠죠. 수입이 평균 수입, 우변은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즉,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럴 때 시장과 동일하다 볼 수 있어야겠죠. 자, 독점적 경쟁 기업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각 기업이 초과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상품 간 대체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곧 평균 수입이 하락을 의미한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수입이 하락하면 평균 비용도 역시 같아지게 되면 초과 이윤이 0이 되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을 장기 균열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계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얻을 수 없다 나와 있지요. 자, 마지막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보다 적게 생산한다.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 공급량을 적지만 차별화된 분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자,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이유는 여기 있죠. 공급량을 작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설렁탕집들이 설렁탕의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설렁탕집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즉,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의 비율이 나타나는 대신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대신 상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가지 경쟁 비가격, 바가지 비가격이에요. 경쟁으로 쭉 봤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의미를 짜줄 수 있다. 일부러 다 읽어드렸어요. 좀 띄엄띄엄 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지만 단락을 나눈 핵심 찾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민수부터 보자. 수많은 기업이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차별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이건 뭐였습니까? 완전 경쟁은 같은 품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렇죠. 우리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답은 뭐가 되느냐? 독점 시장이 되어야겠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음이 설렁탕 판매하는 음식점의 판매량은 설렁탕은 맛이 다르지만 큰 차이보다 쉽게 대체 가능하다. 독점적 경쟁시장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독점적 경쟁시장 기업별초 역시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민수 완전 경쟁시장 대신에 독점시장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장기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더 적게 생산한 이유. 아까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그렇죠. 이거. 아까 읽어볼 때 찾아봤죠? 여기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비용이 낮춰서 공급량을 적지만 때문이다. 나와 있죠? 이유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어절과 끝 어절만 쓰러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업들이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이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춘향전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농다리 같이 읽지 않을게요. 자, 회계의 발언이에요. 항상 기억합시다. 약술은요, 항상 문제에서 말한 조건에 대한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신분제 사회임을 한자로 표현 사용해요. 한자가 나와야 된대요. 첫 어조가 끝 어조를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회계가 이야기합니다. 네 여봐라 그녀 요망한 연이로고 사떡이란 소원이 선의 일색이라 네 여러 번 사용할 게 무엇이냐? 사떡께서 너를 축혀 세워하시는 말씀이지 너 같은 기생물에게 수절이 무엇이고 정절이 무엇이냐? 국가는 전송하고 신간사또 영접함에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권을 괴이한 말하지 마라. 너희 같은 천한 기생물에게 충렬 두자가 웬 말이냐. 그렇죠. 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너희 말이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걸 보기에 찾으래요. 자, 정절 지켜져 춤과 같다는 인식 나와 있죠. 사사주의 중심으로 운문체 아니요, 운문이 아니라 말하듯이 하는 구어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언어 사용의 내용의 서민주의 특징의 양반적 특징 한자와 비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배체의 불신과 저항 나와 있고요. 연려 불교의 사상대에 유교리가 붕괴된다고요? 아니요. 유지 또는 전승되고 있다 보셔야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셔야겠고 수정은 운문체분의 구어체 윤리 붕괴가 아니라 전승 이야기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가육장 작품인데 미리 하나 말씀 이거 조심 있게 보셔야 돼요. 딴 거 여기서의 제비는 객관적 상관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요 미안 맞죠?
그쵸. 벙량의 제비로다. 여기서의 제비는 감정이입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찾으세요. 저 같은 소재인데 의미가 달라. 객관적 상관물은 나하고 사물이 같은 감정이 아니라 사물에 의해서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비 때문에 한숨 교환다 얘기하고 있죠. 감정이입은 나하고 사물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씨름이라는 표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에 가장 잘 들어가는 부분.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려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던 소망. 그래도 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기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해석하자면 남산에 많던 솔, 충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단 말이냐. 난이 분이 그다지 날리시고 철저하게 정리당했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자, 두어라 우로가 기보고 다시 볼까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깊으면 다시 볼까 나는 다시 관직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두어라 하노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윗글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보기에 가와 가장 유사한 거. 가를 볼게요.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이 오면 산소리, 벌로 오면 벌소리, 산에 오면 큰 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나게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덜썩, 산속에 소리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속에 나 홀로. 정주동림 90여 긴 하루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이 오면 벌소리, 정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대조적인 모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벌 속에 나는 혼자더라. 얘는 오는데 나는 대상과의 벌은 소리에 들썩이는 반면 호자는 혼자다. 나는 대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와 반대되는 거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와 반대되는 거 그렇죠. 3장 이야기 주시면 되겠죠. 그럼 3장의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렇죠. 3장 창에 겨워하노라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창하노라 하면 되겠죠. 겨워하노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7번입니다. 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쭉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얘기하네요. 학생 3이 대화가 끝난 후에 작성한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고려해 빈칸에 들어갈 내용. 가장 흔한 문제죠. 내용 정리라는 문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봉사활동 프로젝트 기획서의 주제,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요. 친구들이 공감하고 환기할 수 있으면서 여러 사람 함께 참여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적합합니다. 다음 몸에 주의할 점 보시게 되면 자, 실점을 좀 더 조세해 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 다음에 실점으로 공유해보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조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조사하기 떠올려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높이법 중에 객체 높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찾으라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한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자, 요거 내용 기억합시다. 우리나라 구어는 크게 주체, 즉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깨서, 두 번째 시, 세 번째 특수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체 높임이었어요. 반면에 객체는요. 누구? 대상을 높여줍니다. 방법은 깨, 시, 특수어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은요. 우리가 청자를 높여줍니다. 방법은 격식과 비격식으로 나눠서 격식은 뭐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가 있고요. 비격식에 해요와 해가 있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억적으로 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볼까? 1번부터 하나 차례차례 봅시다. 아이고. 누르르. 자, 보시게 되면, 나는 오랜만에 형님을 뵈었다. 형님을 높여주다. 기본형 뵙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뵈다. 객체 높임, 형님 높이는 객체 높임의 상대 높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어. 객체 높임의 그쵸 특수어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아버지께서는 주체죠.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를 대상을 높였죠. 모시고 그쵸? 모시고 배웠다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실에 계셨다. 계셨다 같은 경우 특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머니 주체일 뿐이죠. 저는 선생님께 객체 나와 있습니다. 여쭈어 보았다. 여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할아버지께서 잡수시를 기다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잡수시다 역시 주체 할아버지는 높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은 배웠다. 형님을 높인 객체 높임. 그리고 할머니를 높인 모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높인 여쭈어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의문의 변도 현상에 대한 기호래요. 없는. 자, 없는 어떻게 돼요? 우리 먼저 자음군 단순화 되겠죠? 없는.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면서 발음은 없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음과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까지 확인해 봤어요.